젊은 시절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게 낭만이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배낭여행을 꿈꾸고는 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낭만이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최근 젊은이들은 몸뚱아리가 재산이지라며 패기 있게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모든 게 계획된 여행, 무리해서라도 비싼 호텔, 그리고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무작정 부딪혀보던 시절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편한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패기 있게 부딪혀보는 여행을 하는 경험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기보다 한국에 맨몸으로 와서 직접 부딪혀보겠다는 아일랜드 처녀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아일랜드의 평범한 대학생인 에이브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방학 전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하셨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수업 시간이라고 늘 딱딱하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떨 때는 수업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친 적도 있는 교수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젊은 시절 한국과 일본에 각각 3년, 4년씩 체류하기도 했었고, 자신이 그때 세계는 정말 넓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던 좋은 경험이라며 학생들에게 되도록 멀리, 정말 저 멀리 아시아 동쪽 끝의 나라까지 가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젊고 혈기왕성한 이 시점에 꼭 해외에 나가보라는 말을 하시고는 하셨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럭셔리한 호텔, 이미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은 식당에만 가보는 경향, 그리고 잘 정비된 관광지만 돌아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신이 젊었을 때는 그런 정보도 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부딪혀보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열악한 숙소에서도 자보고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 가서 말도 안 통한 채로 메뉴를 시켜서 먹어보고 했던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도전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는 했는데요. 물론 학생들 중 교수님의 옛날 이야기를 지루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기가 끝나면 교수 평가를 좋지 않게 줄 거라며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속뜻을 이해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말 따라 교수님이 예전에 머물러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한국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마다 저는 그 어느 영화보다 재미있게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면이 상상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방학 때 해외에 나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부터 저는 이미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대학생 때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낭만이 있는 일이었고 유행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지만 낭만을 찾아 무작정 해외로 떠나고는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며 저에게도 해외에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보라는 의미에서 한국행 티켓을 예약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저도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답게 솔직히 검증된 호텔 어플을 통해서 호텔의 평점을 보고 숙소를 정했고요. 제가 가볼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평점이나 사람들이 올려준 후기를 보고 어디에 방문할지 사전에 미리 정해놓기도 했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관광지도 싹 검색해본 뒤 제 취향에 맞는 장소로 여행을 가볼 계획을 다 세워놓기도 했어요. 어른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 실패 없는 여행을 계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교수님이나 부모님 말씀처럼 도전 정신 없는 여행을 할 바에 뭐하러 하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고 스스로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여행, 조금 더 안전한 여행, 그리고 실패 없는 여행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게 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을 바꾸게 되었죠. 최근 자살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젊은 층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은 지금의 기성세대 혹은 더 오래된 세대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왔다며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한 스마트폰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더 게으르게 만들었다며 말씀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과거에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고 최소한 도서관에 가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했고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고 머릿속에서 그 복잡한 길을 외워서 다녀야 했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대신에 불편함 속에서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면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며 지금의 세대는 작은 고난과 작은 역경에도 쉽게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편리해진 생활과 힘든 일 한번 안 겪어본 지금 세대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나약하고 돌이켜보면 이겨낼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좌절한다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비판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교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저는 방학 때 다녀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의 숙소들을 취소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면서 낯선 사람과 같이 자야 하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보자는 취지로 게스트하우스 같이 다인실 방으로 예약을 싹 바꾸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의 맛집과 관광지에 대한 동선을 설정해 놓은 것도 싹 지워버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편하게 스마트폰 지도 속에 식당과 관광지를 모두 입력해놔서 지도에 표시되도록 해두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나니 저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계획도 없어져 버리게 된 셈이었고 내가 한국을 잘 여행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속 그 정보들이 없어지자마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편리함에 익숙해진 제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자마자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나였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학 전 마지막 수업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했는데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목적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적인 여행을 시도해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응원을 받기도 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저의 이런 여행 계획 변경에 저희 부모님도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며 자신들도 젊었을 때 멋모르고 도전한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다며 응원을 받기도 했거든요. 요즘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 직전 저는 원래 캐리어 2개의 각종 옷과 액세서리들을 가득 담아서 가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원래는 신발도 2켤레 더 가지고 가고 모자도 챙겨가고 방문하는 식당이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지에서 입을 옷을 종류별로 다 가져갈 생각을 버리고 가장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가장 편한 옷 그리고 속옷과 양말 또 신발은 이곳 아일랜드에서 신는 편한 운동화 하나만 신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쁜 모자도 챙겨갈 생각도 당연히 버려버렸고요. 심지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한국의 카페에 앉아 각종 정보들을 찾아보려던 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한국에 가서 아무데나 부딪혀보자는 여행 컨셉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많은 상태이기는 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후기들을 많이 본 상태이고 꼭 가봐야 할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기대감도 가득했고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고 6인실 방을 배정받았죠. 그리고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커다란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맨발이나 양말을 신을 채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집안 문화죠.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 말이에요.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이기는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원래 예약했던 호텔이었다면 혼자 지냈을 것이었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서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을 것인데 게스트하우스에 오니 한국의 가정집처럼 이런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기존의 신발을 신고 생활하던 문화에서 점점 실내에서는 신발을 멀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더 위생적이고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에게도 건의를 해봤지만 부모님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저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참에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정말 제 생각대로 괜찮다면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코팅된 계단을 오를 때나 2층에 올라가서 공용 공간을 지나 방으로 갈 때에도 그 촉감이 신기하기는 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실내보다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고요. 게다가 신발을 벗으니 실내를 돌아다닐 때 내가 지금 쉬기 위해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당연히 청소할 때도 더 쉽지 않겠어요? 밖에서 가져온 작은 모래나 돌멩이들이 바닥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난이도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공용 공간에는 바닥에 앉아서 간단한 식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동양식 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제가 처음 방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혼자 편하게 내 공간을 오롯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눈을 떠보니 게스트하우스 안은 북적이는 듯 했습니다. 거실 좌식의자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밖에 나가보니 처음 본 저를 환영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외국 관광객이 섞여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신기했고요. 아일랜드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신기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낄 수 있었고 이미 한국을 며칠 여행해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한국과 사랑에 빠진 듯한 눈빛과 말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된 게 행운이라며 다들 자신들이 가본 맛집이나 관광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는 인터넷 평점이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추천받은 식당에도 가보는 여행을 정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점에도 가볼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오히려 서양식 음식보다 한국식 음식이 저에게 더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런데 그 땀이 찝찝한 게 아니라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받은 관광지는 사실 어디를 가나 다 좋았습니다. 실패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관광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대단한 모습들이었거든요. 저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살고 있지만 더블린은 서울만큼 발전하지 못한 도시거든요. 한국의 서울은 더블린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는 굉장한 도시죠. 건물들도 키가 크고 도로는 어찌나 넓고 쾌적하게 잘 뚫려 있는지 직전으로 곧게 뻗은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진정한 도시는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날씨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떠서 좋았으며 어두워서 우울한 기분이 들고는 했던 아일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날씨였어요. 변덕이 심한 아일랜드 날씨 때문에 우산은 늘 필수 소지품이고 주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장화인 시즌이 많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일상은 외출을 꺼리게 만들고 집안에만 박혀있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에 있으면 왠지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한국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중충한 날씨 속에 살던 아일랜드 사람의 시선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더 표정이 밝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길에서 살짝 부딪혔다고 툭하면 싸우는 아일랜드의 분위기는 어쩌면 날씨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참에 호주 출신의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여행지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을 떠나서 지하철을 타고 꽤 내려가다 보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인생 최대의 경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원에 도착했고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의 옛 성터에 가봤습니다. 화성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의 성외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최고의 분위기가 연출되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을 여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 수원의 화성이라는 유적지는 추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내부의 여행지만 추천해주는데요. 서울 밖으로는 잘 안 나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향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인터넷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수원이라는 도시에는 한국식 치킨 요리가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복잡한 시장을 구경하며 지나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튀겨진 치킨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즉흥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 뒤에 붙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그 음식을 먹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너무나 재미있고 게다가 음식도 맛있었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벽했던 서울박 여행도 끝내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적막한 지하철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무계획 여행, 입소문만 믿고 여행을 다니겠다는 이런 배낭여행을 왔기 때문에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도 가볼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어른들은 왜 도전적인 여행이 낭만이 있고 도전적인 여행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도전적인 여행을 할 수 없으니 옛 향수를 떠올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왔고 즉흥적으로 여행지나 식당을 추천받아 여행을 다니는 저에게 어느새 자신감이라는 마음도 생겼고요.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편리함을 내려놓는다면 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죠. 모든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깨끗한 거리,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한국으로의 무계획 여행이 유난히 편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즉흥 여행을 오게 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한참 전 일어났던 이야기를 회상할 날이 오게 된다면 저는 한국 여행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존재 말이죠. 이미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이 혹시라도 제 글을 읽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처럼 도전적인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너무 두렵다면 어려운 나라들 말고 한국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의 도전적인 여행을 시도해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행을 성공해내신다면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